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당첨되실 분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지금 엄청 시끌시끌하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속된 표현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25억 로또다. 25억 로또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단지죠. 개포 단지입니다. 개포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름도 어렵긴 한데 디퍼아라고 하죠. 디퍼아에 대한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죠. 우리 세 개의 줍줍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아마 주말에 보시게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월요일날 당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세금 문제들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디퍼아가 3개가 지금 줍줍이 나왔습니다. 34.99 타입, 59.97 타입, 그 다음에 132.81 타입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34.99 타입은 지금 네이버 보니까 매매가가 한 12억 7천에서 13억 정도, 그 다음 전세가가 5억 5천 내외인 것 같고, 59 타입은 이제 21억에서 24억 정도가 매매가액이고 전세가 한 9.5에서 10억 정도 내외. 그 다음에 132 타입은 매매가가 한 46억에서 50억 사이인 것 같고, 전세가가 20억에서 22억인데 실질적으로 빨리 기간 맞추려면 15억에서 16억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다른 채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의 분양 가격이 이 지금 말씀드린 거의 가액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싸죠. 4년 전의 분양 가격이에요. 물론 이제 분상제를 피한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낮습니다. 34는 지금 분양가가 6억 7천, 그 다음에 59는 13.2억, 그 다음에 132는 22.6억이에요. 근데 지금 실거래가가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으니까 그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하고 흔히들 25억 차이가 난다. 132 타입이 25억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로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예상돼요. 왜냐? 조건이 아주 쉬워요. 거주지 무관하고 주택 소유 무관하고 청약 통장 무관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뭐가 가능하죠? 제가 전세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전세를 끼고 그 아파트를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잔금에 대한 청산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맺고 나서 3월 8일까지인가가 계약금 내야 되고 6월 7일까지인가가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처음에 계약금 맺을 때 10%, 그 다음에 잔금 낼 때 6월 달에 90%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받자마자 양도도 가능한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권 받자마자 양도하는 짓은 속된 말로 미친 짓이죠.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취득입니다. 취득세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분양권 취득을 많이 안 해보셔서 좀 혼동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분양은 분양권 취득일, 그러니까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 당시에 세율 판단을 할 때 주택수를 그날 판단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내는 3월 8일자에 내가 주택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나의 주택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여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이 더 빨리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대 판별. 왜냐? 주택수는 세대에 몇 주택이 있느냐로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도 주택을 잔금을 치르는 날에 따져요. 그것에 따라서 주택수,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나의 주택에 대한 매매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권은 당연히 매매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매매 취득세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표를 화면에 짠 하고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에요. 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개포동은 당연히 강남 3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율을 봐야 돼요. 이 세율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일 때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첫 주택을 취득하는 거라면 1.1%에서 3.3%,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하나 있죠. 아까 앞서 봤던 132 타입이에요. 이거는 농특세 0.2%가 추가로 붙어서 내가 봤을 때 3.5%가 낼 것 같아요. 결국은 취득세도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9억 원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을 1%, 2%, 3% 일반 세율을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분양가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제곱미터는 분양가가 6.7억이면 당연히 몇 프로의 세율 구간이겠어요? 2.2%, 2%대의 취득세율 구간에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9 타입이라면 132 타입은 결국은 9억 원 초과 부분이 되니까 가장 높은 취득세율,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율 가장 높은 거 3.3%와 3.5%가 되겠죠. 자, 근데 내가 다른데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지금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하는 거다. 그러면 타입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물론 이제 면적은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택수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필요 없고 바로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8.4%.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주택 분양권 취득하는 것 이외에 주택수가 두 개가 더 있다. 그럼 3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12.4%, 국민주택규모 초과는 13.4%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 차이만 해도 지금 엄청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염려하셔야 돼요. 특히나 84 타입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주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2%대인데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라고 하면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12.4%. 거의 6배 이상의 취득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려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 7일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중과세율이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4와 9%, 그다음에 4주택부터 12.4%와 13.4%를 쓰게 되어 있는데 6월 7일 이전에 과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지 여부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분양권 취득하고 나서 사실 또 권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사실 선택의 여부고 그 다음에 지금 디퍼를 갖고 계신 분들, 디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데 분양권을 처음에 이제 최초 분양을 받았으면 프리미엄이 안 머금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분양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머금어져 있을 때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 증여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왜냐? 분양가는 지금 말대로 프리미엄이 하나도 머금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줄 때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높아지고 양도소득세도 남편과 아내 분산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액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물론 각각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각각 따로 내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나에게 긍정적으로 미래에 팔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증여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타입 같은 경우 증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한 13억 정도다 라고 하면은 6억 원까지의 비율이면 한 40% 정도 되겠죠. 40%에서 50% 사이겠죠. 그 정도의 비율을 증여를 해볼까? 이런 퀘스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구 타입이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뭐 22억이다 라고 하면은 한 30%는 좀 많은데 20 몇 프로를 증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132 타입이다 그러면 시세가 지금 뭐 48억이다 그러면 이거 10%밖에 못 하겠는데 라고 해서 10%를 증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봤을 때 어차피 그렇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지금 얘를 취득할 때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디파를 취득하고 나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미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인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디파를 당첨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수가 또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 주택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잔금일이나 그다음 주택수가 몇 개 있는지 여부들을 좀 따져봐서 취득세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퍼와 아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이제 시세 차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취득세를 얼마 정도 감당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손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중과세율,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받아서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132 타입에 대해서는 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분양가액이 22억 6천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취득세율이 13.4%예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도 취득세가 얼마예요? 거의 2억 5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 취득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주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보유를 함에 있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죠. 먼저 재산세부터 보면은 사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에요. 6월 1일자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월 달에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잔금을 언제 치러요? 6월 7일 날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면 이거 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안 내도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먼저 재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입주 지정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더라도
건설사가 선 납부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계약서 표준약관에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약관 11조에 적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 무순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주 지정일이 이게 디파가 언제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검색 좀만 해보시면 보겠지만 이미 시작됐죠. 23년 11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년도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이 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결국은 잔금을 치러야지만 주택이 돼요. 그전에는 미분양 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입주 예정자 모두 종합부동산세는 피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잔금일이 6월 7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납부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종합부동산세도 결국 내 세대가 몇 주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3주택 이상이면서 이 내가 과세표준이 12억 초과 부분이다 그러면 12억 원 이하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주택수, 그 다음에 이게 추가됐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껑충 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가격이 이미 예정에서 나왔거든요. 왜냐? 예정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거기에 대한 가격 판단을 다 끝냈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거둘 준비가 시군구청에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결국은 올해는 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공동주택 가격이 아주 높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제 미래에 내가 이걸 팔아야 돼요. 미래가 아주 짧을 수도 있겠죠. 왜냐? 내가 계약금만 넣고 도저히 난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거 과연 권할 수 있을 것인가? 세무사로서 절대 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바로 보시죠. 1년 미만은 77%예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 몇 프로죠? 66%입니다. 1억의 살인적인 세금을 단일세율로 낸다라는 건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전마진을 계산을 해봤어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의 오차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3, 4 타입은 6억입니다. 그리고 5, 9 타입은 10억, 그 다음에 1, 3, 2 타입은 25억 정도예요. 그러면 77%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6억 원에서 3, 4 타입을 팔면서 6억 원을 내가 벌었어요. 근데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돼요? 4억 6천만 원을 내셔야 돼요. 얼마 남죠? 1억 4천만 원 남습니다. 자, 10억에 팔아서 세금 얼마 내야 돼요? 77%, 7억 7천만 원 내야 됩니다. 왜냐? 잔금일이 1년 이내잖아요. 7억 7천만 원 여러분들 내면 손실이 너무 크죠. 그리고 25억일 때는 결국 얼마죠? 양도소득세 77%면 19억 2,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손실을 감내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든 내가 진짜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전세를 들여서라도, 그리고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 따져서 타입에 맞춰서 꼭 분양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권하는 건 뭐냐? 주택이 되고 팔란 말이냐? 맞습니다. 주택이 되고 나서 파셔야 돼요. 근데 주택은 언제 되죠?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대부분 잔금 청산일이에요. 결국은 이 마지막 잔금 90%를 6월 7일 이전에 납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6월 7일 날 납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날 주택으로 짠 바뀌어요. 자, 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로 팔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주택,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상태가 된 이후에도 1년 이내에 팔면 똑같이 단기 양도소득세가 77%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6%예요. 결국은 2년 이상 보유를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된다는 게 생각에 깔리셔야 돼요. 물론 현금 부자에서 전부 다 내가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은 무조건 전세 세입자를 드리는 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자,
이러기에 결국은 2년 이상을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버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세금은 너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게 2년을 버텼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뭐 상생 임대주택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상생 임대주택이 미래에 개정이 돼서 그 기한 자체를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미래에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주택을 미래에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하는 기간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거주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제 조건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잔금을 좀 해결을 하자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거주를 못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팔 때 비과세는 못 받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제로,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아주 좀 낮은 금액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그 세금은 이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비과세가 아주 효과가 혁혁하거든요. 절세 효과로는. 근데 2년 거주를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생 임대주택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미리 상생 임대주택이란 걸 말씀을 드렸어요. 상생 임대주택은 내가 기존에 임대를 돌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5% 이내에 계약을 올리면 상생을 해서 임대를 줬다라고 해서 거주기간 2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지금 세법상 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임대차가 끝나고 새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디퍼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절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분양권 상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혹시나 이 전세를 드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전세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전세로 바꾸고 월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거나 미래에 이제 본인의 자산 운영 스타일에 맞춰서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거주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일반 과세와 2년 이상 보유해서 일반 과세와 비과세의 세액 차이는 도대체 얼마나 나길래 그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한번 계산한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도 차익 6억 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 4타입이겠죠. 그럼 6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6, 15, 24부터 일반적인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좀 일반적으로 가장 노멀한 형태로 납부를 하는 건데 얼마를 내야 되냐? 2억 3,700만 원 정도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부담이 상당히 커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비과세를 받은다. 제가 13억 양도 가정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580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거의 2억 원 이상이 줄어들죠. 이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큰 겁니다. 이럴 거면 내가 거주하면서 대출 이자를 그냥 내가 내가면서 살아도 되겠네? 왜냐? 미래 세금이 2억이나 줄어드니까 내가 2년간 거주하면서 대출이자 얼마 내지? 계산해봤더니 얼추 계산해봤더니 뭐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직접 거주하는 게 1억 3천만 원 대출금을 빼더라도 절세된 효과가 뭐 1억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주를 해버려야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까지 엮어서 취득할 때부터 이런 요건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양도가액을 22억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는 얼마냐? 일반 양도소득세는 4억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꽤 부담이 커지죠. 근데 비과세는 얼마다? 1억 7천만 원입니다. 얼마 차이죠? 거의 2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 세이빙이 꽤 되는구나. 내가 거주를 2년을 하면 2억 5천만 원을 세이빙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와서 대출이나 이자를 내더라도 2년 거주를 하고 파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5억의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 48억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양도소득세는 11억 6,500만 원이에요. 근데 비과세일 때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비과세를 받을 때나 과세를 받을 때나 제가 기본적으로 가정은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액 차이가 3억 원 정도 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내가 보유 및 거주의 기간을 오래 가져가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금은 거의 몇 억 이하 무조건 절세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자금 운용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고 당첨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말 세액 차이도 미래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상속과 증여까지 넣진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곧 당첨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당첨되는 분들이 취득보유 처분 단계에서의 세금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는 거를 참고를 하시라고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 외적으로도 내가 당첨되기 전에 이미 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었으면은 미래 팔 때 혹시 중과세율이 되는지, 이런 요건들도 미래에 양도 시점에 얼마나 나오는지 따져보면서 이 당첨되고 나서 자산 운용, 자금 운용 어떻게 하실지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